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금 뭘 하는가 하면요, 마늘쫑을 뽑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내미는 것들이 벌써 꼬그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막 내밀 때 바로 뽑기보다는 살짝 이제 꼬그라질 때, 요때 이제 수확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마늘쫑 뽑는 거 이야기 한번 설명드리면서 왜 뽑아야 되는가, 이런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요, 저는 이 복분자가 제 주농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가적으로 뭐 블루베리니, 삼동파, 이렇게 마늘, 이렇게 마늘이고요. 그리고 저기 양파입니다. 저기 상추도 있고 쪽파도 심었을 거요. 이렇게 이제 텃밭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마늘, 양파, 쪽파 이런 거 백화가 작물들 2매 부추 포함해서요, 부추도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일부 좀 뽑았는데, 그저께 이렇게 살짝 이렇게 고기를 내미는 것들이 벌써 이렇게 살짝 꼬그라집니다. 이러면 요때 뽑아야 돼요. 요 시기 지나면요, 이게 억세져요. 그러면 먹기에도 좀 불편합니다. 좀 단단해지고 좀 질겨진다 그러죠. 즉 섬유질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요 시기 뽑아야 되는데, 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뽑았습니다. 뽑고, 또 옆에는 이제 코끼리 마늘입니다. 코끼리 마늘은 마늘종 하나가 벌써 비교를 해도요, 잠깐 비교해 볼까요? 하나 뽑아봤는데, 얘도 코끼리라요. 전번 뜯는 마늘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보자, 얘 이제 하나 뽑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요건 이제 대서마늘입니다. 대서마늘요, 많이 꼬그라졌는데 어떠간에 이 정도로 굵기 차이 납니다. 저는 이 코끼리 마늘은 이 꽃을 보기에 사실 심었는데, 지난해 이제 이걸 마늘종을 제거한 것과 제거하지 않은 것 비교해 보니까요, 이 코끼리 마늘은 3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밑에 마늘 통차기 크기가. 제거한 거는 이렇게 완전히 막 주먹도, 이런 주먹도 아니고 이렇게 손을 좀 벌리는 이런 주먹 크기 정도로 코끼리 마늘이 성장을 했다면, 제거하지 않은 꽃을 본 것은 요 정도 사이즈, 즉 한 1학 한 3지 정도. 그래도 일반 이렇게 홍산 마늘이나 대서 마늘보다는 크죠. 워낙 코끼리 마늘은 크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좀 섞어가지고 중간중간 몇 개만 이렇게 꽃을 놔두고 좀 뽑을 생각입니다. 코끼리 마늘도. 왜냐하면 코끼리 마늘은 제가 이제 흑마늘을 만들어 먹습니다. 흑마늘을 만드는 방법은 전기 밭통에 이 코끼리 마늘을 넣어놓고요, 한 15일 정도 그렇게 보온 상태로 놔두면요, 까맣게 달달한 맛이 나면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게 흑마늘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흑마늘 만든 상태에서 저는 그냥 냉장 보관하면서 수시로 꺼내 먹습니다. 하루에 1개 내지 2개씩 그렇게 매일 먹는데, 그것도 겨울 내내 먹다가 겨울 동안 먹다가 이제 흑마늘 만들어 가지고 먹다가, 제가 그거를 처음에는 그냥 보관했다가요, 그냥 옥상에서 그냥 같이 일반 마늘과 보관했다가 좀 늦게 흑마늘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 마늘을 심기 전에 이제 제가 9월달에 만들었죠. 그러니까요, 9월달에 제가 흑마늘 만들어서 그래 먹다가, 그것도 또 먹다가 안 먹으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흑마늘 좀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 코끼리 마늘을 제가 일부만 꽃을 한 10송이 정도만 꽃을 보고 나머지는 다 제가 마늘종은 뽑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마늘종 맛은 안 봤는데, 흑마늘도 오늘 뽑아가지고 한번 제가 찜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마늘 뿌리가 좀 강하기 때문에 찜도 그 맛이 날란지 모르겠어요. 일반 이런 요건 홍산 마늘이고요, 참고로요. 이 홍산 마늘처럼 맛이 날란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는 잡고 이렇게 쭉 당기면 빠집니다. 이렇게 중간에 뜯겨도 관계없어요. 뜯겨도 이게 조금 연할 때는 좀 밑에까지 쏙 올라오고요, 조금 굳으면 중간에 뜯깁니다. 요게 요 상태에 지금 뽑으면 돼요. 너무 빨리 뽑을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제 막 가지로 내밀잖아요. 요렇게 한번 뽑아볼까? 제가 그냥 실험적으로 뽑으면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쭉 올라요. 요렇게 먹어도 되지만 너무 빨리 뽑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또 너무 빨리 뽑으면 벌마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고 이제 고개를 숙인다, 뽑자, 뽑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 숙인 상태에서 너무 오래 놔두면 얘가 뻐득뻐득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섬유질이 많이 생겨가지고 식용하는 데 문제 있어요. 그리고 마늘은요, 시장에서 구입했든지 또 이렇게 농사 짓던 거라도, 이게 이 마늘종은 좀 씻어가지고 물에 담가놨다가 씻어가지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시기에 이제 마늘은 녹병, 입마름병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방제를 하거든요.
방제를 한 상태에서 대부분 뽑는데, 그럼 마늘은 이게 그 마늘종은 좀 단단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씻기도 편해요. 예, 그래서 물에 좀 탄찬 담가놨다가 씻어가지고 마늘종 가지고 장아찌를 만든다거나 또 그 마늘종 찜을 해서 먹는다거나 뭐 그런 다양한 거를 요리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그 마늘종 뽑는 이야기 잠깐 해봅니다. 그렇게 요거는 뽑아야지 마늘통이 굵어진다. 왜 그런가 하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게 마늘은요, 제가 다시 하나 이렇게 잡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한 개 있네. 이렇게 안 뽑은 게 있네요. 마늘은 종족 보존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올라가서 주화에 생기는, 요 마늘종 위에 생기는 주화가 만들어내는 것도 후대를 번식하기 위한 하나의 그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주화가 없으면 마늘은 종족 보존의 법칙 때문에 어디로 영양분을 몰아가느냐? 밑에 그 마늘통으로 갑니다. 이게 인경이죠. 예, 마늘통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영양분이 내려갑니다. 왜? 후대를 번식할 수 있는 것은 생명력을 가진 것이 어디 있느냐? 마늘에 있거든요. 마늘 주화. 그러니까 마늘 종구, 결국 종구가 되는 거죠. 무려 식용할 때는 마늘인데 심을 때는 종구라 그러잖아요. 보통 씨앗으로 형성되는 것은 종자, 그리고 이렇게 백화과작물 같은 거는 종구라고 합니다. 종구. 생강 같은 경우는 또 종강이라 합니다. 종강. 예, 종구, 종강, 종자. 다하고 다릅니다. 꽃이 펴가지고 씨앗이 형성되는 거는 종자라고 하고요. 뭐 상추 종자, 배추 종자 이런 건 종자라고 합니다. 종자. 예,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요. 혹시 좀 늦게 나오는 것들은 좀 늦게 뽑으면 됩니다. 좀 밑을 다 뽑으면 되고요. 그래, 이렇게 뽑아줘야지 지 스스로 영양분이 위로 가던 거를 이제는 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는 사실 벌마늘이 많았어요. 벌마늘의 가장 큰 원인은 2월, 3월에 따뜻한 기운입니다. 너무 따뜻하면 얘가 번식을 빨리 해서 휴면도 하기 전에 5월달에 어른이 다 돼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마늘종을 또 빨리 조개 제거해버리면 이게 뭐지 하고 또 다른 번식 기간이 뭡니까? 그러면 난 다시 살아나야 되는가 싶어서 새로운 잎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요 사이로 막 새로운 잎들이 막 올라옵니다. 사이로. 그러면 이게 뭐지? 잎이 갑자기 많아지지? 그게 이제 벌마늘입니다. 그래서 금년처럼 이제 요런 날씨 같으면 이렇게 뽑아도 아마 벌마늘은 안 생길 겁니다. 게다가 금년도는 그 날씨가 많이 잘 아시다시피 좀 추워가지고요. 이 마늘종도 조금 지금 예년에 비해서 한 5일 내지 6일 정도 좀 늦게 올라오는 중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도 제가 전화로 뜸을 잡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역시나 입마리병 이야기입니다. 약을 쳐도 계속 이게 치료가 안 되더라. 지금 그 입마리병은요, 요 끝이 조금씩 마릅니다. 요게 이렇게 멈추면 다행인데 치료는 사실 안 돼요. 이렇게 멈추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확기 때 되면요, 이게 그름발이 빠진다 그러죠. 이 부분이 점점 밑으로 영양분이 내려가면서 점점 위에가 누래집니다. 이제 오늘이 5월 19일이니까요. 이제 수확하는데 대략 한 20일 내지 25일 남았잖아요. 저희 지금 한 6월 한 15일쯤 돼야지 수확합니다. 그러면 한 20일 내지 25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잎이 서서히 맛이 갈 때입니다. 요때 영양제로 공급할 때는 뭐가 좋으냐? 인산가리 제품인 뭐 부리오 골드라든지 뭐 대유 금비대라든지 요런 것 연면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 제가 잠깐 저기 코끼리 마늘 한번 뽑아볼까요? 조금 전에 뽑았었지만은 한번 요 큰 거 뽑아볼게요. 이렇게 코끼리 마늘. 이게 조금 굳은 거는 뚝 끊깁니다. 뚝 끊기는데 그렇지 않은 거 이렇게 쭉쭉 올라옵니다. 아이고야, 이건 내가 잘못 뽑았다. 잎이 한 개 빠졌네. 이거 손해다. 뭐 잎 한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대신 잎이 만드는 강합성은 그만큼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도 됩니다. 이렇게 다 뽑을 필요 없고요. 이렇게 좀 억신 것들은 이렇게 여기서 자르면 돼요.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수확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상처 부위는 다시 금방 암을 나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원캉을 잘라도 이 굵어 놓으니까요, 벌써 이 꽃이 막 이렇게 막 굵어지네, 그죠? 이런 거. 네, 금년은 좀 먼저 나오는 것들은 제가 잘라가지고 한 맛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 나는가? 괜히 궁금해요. 지난해까지 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안 먹어봤는데, 그 코끼리 마늘 정도 한번 일단 먹어볼 생각입니다. 오늘 잠시 이렇게
쪽파, 그 마늘쫑 이야기 해봤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늘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안 뽑고 많이 하신 분들은요, 나 들고 다니면서 석석 마늘쫑을 자릅니다. 잘라줘야 되지. 이거 뽑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 꼭 부분만 잘라주면요, 아무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굳이 안 뽑아도 돼요. 이렇게 잘라도 관계없습니다. 조금 전에 코끼리 마늘처럼 잘라도 관계없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